시시와라 성지는 트랜실베니아 언덕에 있는 작선족의 중요 요새 마을로 파스텔톤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트라바나 강의 굽이진 부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드라큘라 블라드 3세의 고향, 독일 장행 길드들이 탑을 쌓고 관리했던 7개의 탑, 각각의 탑 이름에는 탑을 만든 길드의 이름이 붙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마니아 여행 3일차 오후 일정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중세 도시 그대로 드라큘라 생가가 있고 파스텔톤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언덕 위의 길드 장인들, 작센족이 건설한 완벽한 성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시기쇼와라 성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우랑 함께 중세 도시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발칸반도 9개국 여행의 시작, 루마니아에서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를 둘러보는 여정입니다. 루마니아 3일차 일정으로 브란에서 시기쇼와라로 이동하는 오후 일정입니다. 붉은 지붕의 고성,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랜드마크로 꼽히며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드라큘라 백작성의 모티브로 유명한 중세 모습 그대로 간직한 곳 브란성, 드라큘라 성을 뒤로하고 드라큘라 생가가 있는 시기쇼와라로 출발합니다. 여행 시작부터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여행하는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창밖 너머로 펼쳐진 루마니아 들판 풍경은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더 목가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을 한켠에 끝도 없이 펼쳐진 초원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도 보이고 수확을 앞둔 유채밭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시기쇼와라를 향해 달리는 차 창밖으로 높은 산 위에 중세시대 고성 하나가 보입니다. 브라쇼브에서 멀지 않은 브라쇼브 카운티의 라시노프에 위치하고 있는 라시노프 요새는 중세시대의 피난처형 요새로 당시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라시노프 요새는 1211년부터 1225년 사이에 투턴 기사단에 의해 성으로 처음 지어졌다고 합니다. 푸른 초원에 메시멜로우가 한가득 뿌려져 있는 듯 보이는 말아놓은 풀뭉치 사일리지도 보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목과적인 풍경을 영상에 다 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 펼쳐진 아름다운 목과적인 풍경은 힐링하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지루할 틈 없는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려 어느덧 브란에서 시기쇼와라까지 2시간 30분쯤 걸려 시기쇼와라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숙소에 짐을 넣고 시기쇼와라 성체를 방문한다는 연설자 안내에 따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산뜻한 민트 색상의 애간, 루마니아 전통 이미지의 벽화가 인상적이고 야외 테라스와 스파도 즐길 수 있는 B&B 호텔입니다. 내부는 우드 판넬과 섬세한 조각 장식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입니다. 리셉션 공간의 아치로 공간을 분리해 편안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여행객들을 맞이합니다. 객실 내부도 예부와 마찬가지로 민트 색상 계열로 배정이 되어 있어 깔끔하고 편안해 보이는 넉넉한 공간의 트윈베드 객실입니다. 화장실 공간도 넓어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객실마다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연설자의 안내로 걸어서 시기쇼와라 성체로 출발했습니다. 숙소와 시기쇼와라 성체의 거리는 약 1.6km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세 건물에 두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헤르만 오베르트는 과학자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태상의 독일 물리학자이자 트랜실바니아 색슨족의 로켓 선구자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헤르만 오베르토 광장으로 시기쇼와라 마을 여행의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광장에서 시계탑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헤르만 오베르토 광장을 지나니 젤라또 가게가 보입니다. 유럽에는 젤라또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 있어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게 앞에 핑크색 쿠션이 놓여있는 2인용 벤치와 컬러풀한 커다란 젤라또 모형 옆으로 예쁜 장미 화분과 창가에 보라보라 보랏빛 라벤더 화분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네요.
시기시와라 성체에 올라가는 길에 다양한 가게가 있습니다. 젤라또 가게, 옷가게, 전통 소품 선물 가게 등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언덕길이라 조금 힘들어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엄청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 돌이 미끄럽고 튀어나온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시와라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시계탑 등 올드타운은 마치 중세를 옮겨놓은 듯합니다. 이 도시의 역사지구는 199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알고 싶다면 다큐멘터리 로마니아의 영웅 드라큘라를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계탑 아래 박물관에 시기시와라와 주변 지역의 섹슨 장인들이 100년 전에 사용했던 도구, 장비, 기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모든 전시물은 진품으로 당시 기술을 사용하여 장비와 도구를 만드는 섹슨족 장인의 정신과 끈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시기시와라 성체 입구에서 성체로 들어가는 길에 목조 건축으로 된 회랑이 보입니다. 이 회랑은 성체 꼭대기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길이 너무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지어진 회랑이라고 합니다. 시기시와라 성체는 트란실베니아 언덕에 있는 작센족의 중요 요새 마을입니다. 시기시와라 성체는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존된 중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성체에 들어서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시와라 도시 자치권 획득을 기념하기 위해 14세기 후반에 세워진 시계탑은 시기시와라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14세기 후반 30m 정도 높이로 지어졌다가 16세기에 현재 높이 64m 높이로 중축되었다고 합니다. 탑에 시계가 설치된 것은 1604년으로 처음에는 목재 시계였다가 1648년에 금속으로 교체되었고 1894년 오스트리아 건축가에 의해 화려한 지붕이 얹혀지고 바로코 양식으로 개축되었다고 합니다. 시계탑에는 성간, 밖과 안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계가 있는데 바깥쪽은 달, 화성, 수성 등 행성의 신을 표현한 7개의 인형이 천천히 움직이며 요일을 알려주고 안쪽은 올리브 가지를 든 평화의 신, 칼과 저울을 든 정의의 신이 시간을 나타내고 정의의 신 옆 두 천사는 일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며 오전 6시와 오후 6시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시계탑 내부는 1899년부터 펜실바니아 상업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시와라 일정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드라큘라 백작 생가였습니다. 시기시와라에는 드라큘라가 태어나 4살까지 살았던 생가가 있습니다. 시계탑 앞 황토색 3층 건물은 드라큘라의 실존 모델은 알라키아 공국의 군주 블라드 체퍼스 3세가 1431년 겨울에 태어난 드라큘라의 생가입니다. 크지도 않고 외관도 평범한 이 집은 현재 1층은 식당, 2층은 무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라큘라 가문의 상징인 연철로 된 용이 걸려 있습니다. 광장은 작은 광장으로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시기시와라 구시가의 중심입니다. 카페, 식당, 숙소, 상점 등 알록달록한 색감의 건물들이 옹기종기부터 광장을 형성한 모습이 동화 속 모습 같습니다. 이곳에 뿌리난 사슴의 머리가 건물에 박혀있는 특이한 호텔이 있습니다. 외관 때문에 수사슴의 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성과 들려오는 채찍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 주민들의 퍼포먼스 행렬이었습니다. 따오는 여행자들을 위해 거리 공연을 펼치며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 중세시대 옷을 입고 시기시와라 성체 내에서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어주고 성체를 돌아다닙니다. 저도 사진 한 장 찍었답니다. 시기시와라 성체에서 바라보는 시기시와라 시내는 붉은 지붕의 중세 도시가 로 시간을 멈춘 듯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탑은 시기시와라 수도원 교회 뒤에 있으며 주요 역할은 포위 공격에 대비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장작이 탑은 오래된 이발사탑의 기초 위에 1631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성 내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성벽 밖에서 보면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로마니아 시기시와라 시청은 수도원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건물은 1887년에서 1888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2층에는 학술, 음악 축제와 유명 밴드의 기타 여러 콘서트를 주최하는 바로코 양식의 홀이 있다고 합니다.
라드 체퍼슈는 용의 기사단이었던 아버지의 이름 드라큐를 따서 용의 아들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라드 3세는 헬기의 모델이지만 루마니아에서 그는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 알라키아 공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합니다. 체퍼슈는 루마니아어로 꽃쟁이란 뜻이며 이때 그가 보여주었던 적에 대한 잔인성과 흡혈귀 전설이 맞물리면서 19세기 아일랜드 소설가 브램 스토커의 소설 흡혈귀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간 강정은 보행자 구역으로 바뀌었고 강작의 동쪽은 프란체스코 교회로 구분되며 수도원 건물 옆에는 북쪽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파이나 오벨리스크는 박물관 강장의 보행자 구역 중앙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관 강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스몰 스퀘어로 알려졌고 이후에는 캐롤라이나 스퀘어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시기시와라 수도원 교회는 시계탑 바로 근처의 시기시와라 정처에 위치한 역사 및 건축 기념물입니다. 피니크 수도의 수도원의 교회 역할을 했던 이 건물은 13세기의 옛 도미니크 교회 자리에 1492년부터 1515년 사이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현재 루터교 교구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기시와라 요새 광장에서 골목으로 들어서면 드라큘라 식당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면 기념품 가게가 있고 20m 정도 걸어가면 드라큘라 식당이 있습니다. 드라큘라 식당을 지나면 캔디 가게를 지나가게 됩니다. 산성교에 올라가는 길에 다양한 가게들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상품 품질은 조금 떨어지는데 드라큘라 생가 방문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구매하는 것도 이를 추억하는 타임캡슐 같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요?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식당과 B&B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끝인 것 같아. 바보지. 길 있다. 그러니까 저쪽 골목, 한 골목 더 내려가야 돼. 이 골목. 아까 저기서 보니까 이 골목이 보였거든. 아이고. 여기야, 이쪽이야? 산상교회는 429m 높이의 언덕 위에 있어서 175개 계단을 올라가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계단은 1642년 목조 지붕이 씌워졌으며 언덕 위에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져 학생 계단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계단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붕이 덮여 있어 어두워서 나무 계단을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단이 가파르지 않아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산상교회 옆에 있는 언덕 위의 학교로 학생들이 여기까지 매일 올라와야 하는 게 특히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러워서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시와라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시기시와라 고등학교는 1607년 처음 탄생해 1972년 최초의 다큐멘터리 인증 이후 45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는 이 학교 졸업생이자 교사 및 교장을 지냈던 이름인 조세프 할트리를 학교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977년에 조세프 할트리 고등학교는 산업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수학과 물리학 수업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조세프 할트리 고등학교는 다시 수학 정보와 인문학, 생물학, 화학 수업을 제공하는 이론 고등학교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조세프 할트리 고등학교의 모든 건물은 셀도르프의 허르면 니어만 재단의 자금으로 수리 및 현대화되었다고 합니다. 산상교회는 트랜실바니아의 전형적인 고층 양식의 건물입니다. 산상교회는 시기시와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1345년 짓기 시작해 180년 후인 1525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피사드 장식은 중앙 유럽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에 봉헌된 카톨릭 교회였으나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작선족에 의해 1548년에 개신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838년 지진 피해를 입고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500년 된 프레스코어가 있고 480년에 만들어진 설교단을 비롯하여 15세기에 만들어진 귀중한 조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산상교회는 429m 높이의 언덕 위에 있어서 175계단을 올라가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기시와라 성체 성곽에는 길드들이 도시방어를 위해 세운 9개의 탑이 남아있는데 각 탑에는 밧줄장이, 재단사, 목비상인, 장이, 제야공, 대장장이, 주석공, 정육사 등 길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계탑과 재단사의 탑이 각각 요새의 동서, 성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벽의 두께가 3m 이상으로 보여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져 완벽한 성체를 구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의 예배당은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고 붉은 벽돌로 건축된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포치가 웅장해 보입니다. 떠나는 이를 보내고 기억하는 장소로 그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기 쌤 밑에 지 예배당을 지나 걸어 내려가면 파손된 묘지 게이트가 보입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을 알 수 있듯이 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 게이트 너머로 묘지들이 있습니다. 시기시와라 성체를 둘러보고 시기시와라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중세 건물들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빨강색 우산으로 햇볕을 가리는 노천 카페와 식당도 인상적입니다. 또 젤라또 가게가 많네요. 현재 복원 중인 건물이 보입니다. 복원 중인 건물 앞에 시기시와라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는데 오픈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정말 날씨가 여행하는 동안 예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저기 하고 있네, 레노베이션. 여기 젤라또 가게는 맛집인 모양입니다. 다른 가게보다 사람들로 엄청 붐비더라고요.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유로를 받지 않아 젤라또를 먹지 못했습니다. 젤라또는 다음 기회에. 시기시와라 성체 올라가는 입구 헤르만 오베르토 광장 바로 앞 역사적인 중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외 테이블과 칵테일 바가 있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곳인 듯 합니다. 아쉬운 점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화이트 와인과 시원한 맥주를 주문하고 즐기는 동안 스타트로 빈 브레드 sup이 나왔습니다. 속을 비워낸 빵에 각종 야채와 소야빈, 메주콩이 듬뿍 들어있는 sup입니다. 메인으로 저를 위해서 그릴드 야채와 감자튀김 그리고 다른 분들은 돼지고기와 감자튀김이 나왔습니다. 후식으로 전통적인 티라미수가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티라미수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했지만 루마니아 전통 티라미수라 에스프레소와 함께 먹으니 딱 맞는 달콤함이 느껴지는 디저트입니다. 향이 어떤가 봐. 오늘 점심에 먹는 것보다 좀 더 낫다. 그래? 향은 어때? 숲이 들었네. This is bean bread. 두 개 찍으면 안 돼. 장난 아니겠는데? 고기 들었을 거야, 거기 아마. 코코넛, 랍. 빈스, 콩하고 소세지. 고기 그런 거 안 들었어? 소세지 이게 고기인데. 먹어, 이제 언니. Bean bread. Without meat. vegetarian. 파프리카. 그릴을 다 했네. 파프리카 그릴을. 토마토, 그릴 토마토. 그릴드 어니언. 티라미수. 제 도시 그대로 드라큘라 생가가 있고 파스텔톤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언덕 위의 길드 장인들, 작센족이 건설한 완벽한 성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시기시와라 성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